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 관리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서 국내 상황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 사업 관리를 다른 말로는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 오피스, PMO라는 용어를 쓰고, 지난달 강의했던 삼성전자가 됐든 큰 기업들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전담 조직이 있죠. 그죠? 전담 조직이 있고. 이런 프로젝트 관리에 국제 표준이 있는데, 국제 표준은 ISO 21500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그나마 좀 많은 민간 자격증이 있는데 PMI라고 하는 미국의 협회가 있고 얘네가 만든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프로젝트 관리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미국에는 프로젝트 컴티아, 프로젝트 플러스 이런 것들이 또 더불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는 PMP 자격증만 있지는 않아요. 그죠?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격증이 있고 대부분 다 민간입니다. 국제에 대한 표준 이런 자격증이 아니라 국제 표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설명은 국제 표준 더하기 민간에 있는 자격증, 그 다음에 영국의 프린스2 이 내용까지 지금 제가 한판 정리를 하고 현재 프로젝트 관리가 어떻게 국내외에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젝트를 하려면 일단은 기업의 조직표가 있죠. 기업 조직이 있죠. 그죠? 기업의 조직 프로세스 자산. 이걸 우리는 OPA라 부르는데 조직에 대한 프로세스 에셋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가장 흔한 기업의 프로젝트 조직을 뽑는다면 아무래도 매트릭스 조직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 CEO 같은 레벨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회사가 크면 여기에 영업부서가 있고 여기에 기획부서들이 있고 기획본부, 기획실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테크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개발팀들이 있죠. 그죠? 개발팀, 그 다음에 프런트, 물류 쪽 개발팀들. 자, 그러면서 DBA가 됐든 품질 보장팀이 됐든 그 다음에 보안팀이 됐든 이런 식의 테크 조직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테크 조직. 그러면서 총무, 법무팀 이런 식의 지원 조직들이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의 본부와 실로 하여금 회사의 조직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조직 구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와 하나의 기획서가 있으면 이렇게 한 개의 팀, 이렇게 한 팀,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PMO 조직이 여기 있을 수 있고, 파워가 세면 이렇게 전사 조직 어딘가에 PMO 조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건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죠? 따라서 만약에 LG전자, 그죠? 지금 현재 ITP에 가장 많이 오는 회사가 LG전자, 삼성전자 분들, 삼성전자 분들, 그 다음에 한전 KDN 분들, 등등 굉장히 많은 그 다음에 올 초에 IT 아닌 기업들 중에 강의했던 기업은 대우건설 등등 현재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저의 사업관리와 저는 PMP 자격증을 수강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보면 여기 인원이 많으면 여기에 PM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인원이 한 몇만 명 되면 PMO 전사 조직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따라서 PM이 하나의 프로젝트마다 할당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할당이 될 때마다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서가 전사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근무했던 이런 조직과 현재 ITP 상황을 보면 기획부서가 있죠. 그죠? 기획부서가 있습니다. 기획서를 쓰는 거죠. 기획서를 뜻하는 단어들을 뽑는다면 SOW, Statement of Work 이런 식의 SOW, 비즈니스 케이스 혹은
프로덕을 기술한 백로그, 이런 용어들이 바로 기획서를 뜻하는 단어들이죠. 그죠? 그럼 기획부서가 이런 기획서를 작성을 하면 회사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의사결정을 해서 요 프로젝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의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위원회가 가상팀으로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직접 만들든지, 저는 이런 의사결정 진행을 제가 직접 다 했으니까, 그죠?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프로젝트가 이번 달에 해야 될 게 만약에 한 30개가 있다. 그러면 30개 중에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홀딩을 하거나 어떤 건 드롭하거나, 그죠? 이런 식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문가로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를 개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내용들은 일반 자격증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실무도 잘 알고 자격증도 따고, 이래야 우리가 이제 PM의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행이 되면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겠죠. 그런 승인 문서를 뜻하는 가장 흔한 단어가 프로젝트 차터죠. 그죠? 프로젝트 차터라고 하는 프로젝트 헌장 혹은 프로젝트 승인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의 승인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PM이 할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할당이 된다? 프로젝트 관리자, 그죠? PM, 프로젝트 매니저가 할당이 되는 거죠. 혹은 미리 할당될 수도 있어요. 그죠? 미리 할당 여부를 결정하는 건 PM의 리더인 저나 PMO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것도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PM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그죠? PM이 할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PM이 할당이 되면 이 사람은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계획서를 만들어야죠. 물론 프로젝트 헌장에도 프로젝트의 범위 스콥, 그죠? 스콥, 혹은 프로젝트의 일정, 프로젝트의 원가, 프로젝트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물론 정리는 되어요. 하지만 기획의 초반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지는 못하죠. 그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는 사업 수행 계획서, 이게 국내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사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영문으로 하면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플랜에 대한 이 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내용을 컴포넌트라는 표현을 쓸게요. 컴포넌트. 이것을 번역을 하면 구성 요소가 되겠죠. 이 구성 요소를 보면 저희 이제 암기법으로 들어갈게요. 거의 분위기가 단과학원인데 1 플러스 3, 1, RCR 플러스 P 플러스 S, 이렇게 10개 정도의 메인, 이거 말고 더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죠? 이 항목으로 목차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이 항목으로 목차가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3에 대한 내용을 보면 프로젝트의 범위, 그죠? 여기에 있는 이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팀원들과 더 깊게 더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스콥에 대한 내용, 스콥,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결국에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이 프로젝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요구사항이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범위 기준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범위 기준선. 기준선을 영어로 베이스라인이라 부르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 대표적인 프로세스가 WBS 작성이죠. 그죠? 워크 브레이크 다운 스트럭처를 우리는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일정도 과한이 있긴 하지만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도 이제 다시 산정하거나 더 깊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게 일정이죠. 그죠? 일정, 스케줄. 이게 바로 스케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워크 패키지의 범위 기준선의 최하위 작업을 워크 패키지라 부르는데 이 워크 패키지를 우리가 분석 단계, 설계 단계, 이런 항목으로 뽑아내야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액티비티. 활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활동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먼저 시작하고, 그죠? 어떤 작업이 끝나면 다음에 어떤 작업을 스타트를 할 거냐. 분석이 끝나면 설계가 끝나면 구현 아니면 구축, 테스트, 릴리스 이런 식의 일정이 산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원가도 나오겠지만 하드웨어 비용 얼마, 그 다음에 기계 비용 얼마, 사람 비용 맨먼스 얼마. 원가죠. 그죠? 원가를 영어로는 코스트라는 표현을 쓸 거니까 코스트 더하기 코스트 모든 합. 그죠? 따라서 IT로 오면 하드웨어 더하기 LLM 소프트웨어 더하기 데이터베이스 비용 더하기 보안 장비, 보안 솔루션, 보안에 대한 어플라이언스 장비 얼마. 이래서 우리는 10억 정도의 예산이 될 거야. 모든 원가의 합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예산, 버짓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해서 예산. 그 다음에 요 3이 끝나면 요거보다 좀 떨어지는 게 1이거든요. 1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품질. 퀄리티라는 표현을 쓸게요. QUALITY, 퀄리티. 따라서 우리는 CMMI에 대한 표준, 보안이면 보안에 대한 뭐 기밀성이 됐든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품질적인 거. ITP 사이트는 99.99%를 고가용성 있게 운영을 해야 돼. 따라서 현재의 IRM처럼 하나가 다운이 되면 서비스가 엉망이 되는 이런 식의 국가의 정보 전산센터처럼 운영하면 안 돼. 이런 거에 대한 품질적 지표. 이게 사전에 다 나와야 돼요. 그죠? 이런 게 이제 품질 쪽에 관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은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R 중에 하나죠. 그죠? R은 뭐다? 리소스. RESOUR, 리소스. 리소스를 번역을 하면 자원. 자원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와 무적 자원. 피지컬 리소스.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거죠. 사실 피지컬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사람이죠. 그죠?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이 언제부터 들어와서 언제까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거야. 이 모든 걸 뭐라 부른다? 자원관리. 중요하죠. 자원관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C는 뭐의 약자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따라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를테면 주간 미팅을 할 건지 말 건지, 일일 미팅을 할 건지 말 건지, 이슈 미팅은 어디서 할 건지 등등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죠. 그죠? 이걸 뭐라 부른다? 의사소통 관리. 이걸 우리 의사소통 관리. 이제 C도 끝났죠. 그죠? 이제 R로 갈게요. R은 뭐의 약자다? 리스크. 프로젝트 하다 보면 리스크. 번역을 하면 위험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위험 관리. 위험에 대해서 매니저먼트를 해야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리스크를 엑셀에다가 저장을 할 거야. 혹은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에 혹은 지라 같은 툴에 저장을 할 거야. 등등. 우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지라의 컴플라이언스 같은 데에 저장을 할 거야 등등. 이런 것들도 사전에 계획을 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리스크 관리. P는 조달이죠. 그죠? P는 조달. 조달은 영어로 뭐라 부른다? 프로큐어먼트. 이걸 우리는 조달 관리 혹은 외주 관리 혹은 발주 관리 정도로 번역이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공공 프로젝트면 갑 쪽에서 작성하는 게 뭐다? RFP가 대표적인 문서죠. 그죠? 따라서 제안 요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면 LG전자는 LG CNS에게 발주를 할 거고 삼성전자는 삼성 SDS 기업에 발주를 하겠죠. 그죠? 그때 의리 작성하는 건 뭐다? 제안서. 제안서를 영어로 뭐라 부른다? 프로포저. 자, 그러면 서로 간에 뭐가 나온다? 계약서. 계약서를 뭐라 부른다? 어그리먼트.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협약서 정도나 계약서 정도가 도출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끼리 하면 발주는 없을 거고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발주 쪽은 들어오겠죠. 그죠? 우리는 또 발주의 전문가여야 돼요. 그죠? 프로큐어먼트. 프로젝트 하다 보면 중요하죠. 고객. 고객을 영어로 뭐라 부른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 말뚝을 뜻하는 스테이크.
말뚝을 보유한 팀과 사람, 이 사람을 스테이크홀더라 부르고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해 관계자 혹은 고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겠죠. 그죠? 이 사람이 이해 관계자죠. 이해 관계자. 자, 그러면서 물론 여기에 뭐 보안이 들어올 수도 있죠. 혹은 여기에 교육 같은 항목이 들어올 수 있죠. 넣고 안 넣고는 여러분들의 환경마다 다른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OPA. 이게 바로 조직 프로세스 자산이죠. 우리 회사는 요거는 중요해. 우리 회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회사야. 우리 회사는 대우건설의 건설과 토목 쪽이야. 분야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넣고 안 넣고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작업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테일러링. 이 작업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테일러링이라 부르고. 이걸 한글로 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 조정 작업은 회사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조직 프로세스 자산. 이걸 우리는 오거나이제이션 프로세스 에셋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죠? 이게 바로 OPA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걸 통합을 해야죠. 그죠? 우리는 통합 관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나머지의 모든 걸 통합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통합 관리가 되는 거죠. 통합을 영어로 뭐라 부른다?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나머지를 모두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통합 관리를 해서 이 모든 계획서, 범위 때는 범위 계획서, 일정은 일정 관리 계획서, 원가는 원가 관리 계획서,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자 관리 계획서, 이런 계획서가 나올 건데 이것을 통합한 게 바로 뭐다? 사업수행계획서죠. 사업수행계획서를 도출한 이 관리 영역, 이걸 뭐라 부른다? 통합관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애자일이 됐든 예측적 개발 모델이 됐든 하이브리드가 됐든 이것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OPA와 더불어 요거와 중요한 항목이 뭐가 있다? EEF가 있는 거죠. 그죠? EEF. 기업 환경 요인이라는 건데, 엔터프라이즈 인바이러먼트 팩터의 약자인데, 하다 보면 우리 기업의 법, 준수해야 될 법, 규제, 국제 표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PM이 어쩔 수 없는 거. 삼성전자의 공장의 위치, 이런 건 우리가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날씨, 근로 조건 등등, 이런 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항목을 뭐라 부른다? EEF. 이런 두 가지를 합쳐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기업 환경. 기업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죠. PM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참고로 해서 우리는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PM이면 이 모든 계획서를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하려고 오늘 교육에 오신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죠. 그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이거를 도출을 해서 나온 게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죠. 근데 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공지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과 자원 혹은 외주 직원들, 프로젝트의 외주 직원들, 이분들은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서 같은 걸 잘 인지를 못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공지를 해야 돼요. 그죠? 이 공지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 공지 미팅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착수 미팅. 착수 미팅. 혹은 이거를 영어로 뭐라 부른다? 킥 오프 미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따라서 반드시 이 계획에 대해서 이제 착수 미팅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고객도 포함해서 뭐 적으면 한 10명, 많으면 100명 이런 인원들로 하여금 우리는 착수 미팅을 통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커미트먼트, 그죠? 그 사람들이 인지했다. 인지에 대한 어떤 확인 작업을 반드시 거치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전 그 약속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어이없는, 항상 대한민국의 10%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보통 여기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 방법론.
방법론까지 포함이 되고 있죠. 그죠? 자, 방법론은 영어로 방법이 영어로 메서드잖아요. 메서드, 방법. 방법론이니까, 이론이니까 메소돌로지가 나오는 거. 만약에 여기가 개발이다. 그러면 디벨롭먼트 메소돌로지. 이런 것들을 IT에서 뭐라 부른다? 개발 방법론. 각종 분야마다 방법론이 있어요. 그죠? 병원이면 병원 쪽 방법론이 있고 헬스면 헬스 쪽에 방법론이 있어요. 그죠? 제가 기업 강의했던 대웅제약 뭐 이런 기업들도 제약 회사마다의 어떤 식으로 신약을 개발할 거냐 이런 식의 단계별 스테이지드에 대한 이런 방법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IT가 됐든 이게 해당 반도체가 됐든 이게 제약 회사가 됐든 이게 건설 회사가 됐든 이런 식의 방법론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포함하고 있죠.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는 공지까지 끝냈으니까 우리 방법론에 따라서 다음 공정을 가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만약에 IT다. 만약에 IT에 뭐 지금 뜨고 있는 챗GPT를 개발하는 거다. 그죠? LLM,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을 개발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석해야죠. 그죠?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이제 DB부터 해서 이제 화면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열심히 코딩 할 거예요. 그죠? 코딩 단계 혹은 개발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 작업을 거칠 거예요. 그죠? 테스트 단계. 그 다음에 사이트에 출시를 하겠죠. 그죠? 요걸 우리는 릴리스 단계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프로젝트는 대부분 여기까지죠. 그죠? 그게 사실 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이트면 운영 단계, 오퍼레이션. 소스를 뜯어 고치면 메인터너스, 유지보수, 유지관리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유지가 됐다가 이게 다음 프로젝트, 야, 우리 차세대 프로젝트가 가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또 가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쭉 가서 거기 담당자가 또 뭘 쓴다? 기획서를 또 쓰면 돼요. 그죠? 요렇게 해서 기획서를 또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기획서를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공정이 분석 단계가 끝나고 설계 단계가 끝나고 코딩 단계가 끝나면 테스트 단계 이렇게 보통 하나의 공정이 끝나면 다음 공정으로 가는 거죠. A 공정이 끝나면 A 단계, 페이지라는 용어 쓸게요. 페이지,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우리가 보통 이런 방법론과 모델을 우리는 보통 뭐라 부르냐면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예측적 개발 모델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아마 IT 하시는 분들은 아마 폭포수, 워터폴 개발 모델 뭐 이런 용어를 흔하게 쓰는 거죠. 그죠? 흔하게 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 기업 강의를 했던 기업들 보면 이런 회사들은 지금 현재 애자일 프로세스 많이 쓰거든요. 10년 전에는 예측적 개발 모델로 했다가 아니 우리는 이제는 방법론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방법론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죠? 뭘로 바뀐다? 애자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는 애자일로 바뀔 거다. 그러면 애자일 프로세스에 우리는 XP를 쓸 거야. 우리는 칸반 프로세스 쓸 거야. 우리는 스크럼 프로세스를 쓸 거야. 우리는 린 프로세스를 쓸 거야. 우리는 MVP를 적용을 할 거야. 우리는 테스트가 중요해.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할 거야. 등등 애자일에서의 많은 프로세스와 프랙티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회사가 프로세스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또 방법론이 바뀌겠죠. 따라서 좀 이따가 우리가 애자일 쪽은 수요일 날 강의해 드릴게요. 수요일 내지 목요일 날에 제가 하루 날 잡아서 애자일 쪽은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두 가지 다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지금 최근의 트렌드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분석 단계에 우리가 요구사항 정의서 같은 게 도출이 되고 설계 단계에 화면 설계와 반도체 설계와 DB 설계와 그 다음에 시큐어 코딩,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이런 어떤 설계에 대한 보안 쪽의 설계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코딩을 자바로 열심히 하든 파이썬으로 열심히 코딩을 하든, 그 다음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런 시스템 테스트를 거치고 사이트에 반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국제 표준에 입각을 하거나 PMP를 보거나 컴티아 프로젝트 플러스를 보거나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죠. 그냥. 그래서 이 긴 공정이 어떤 프로젝트는 이게 6개월이 될 수 있고 어떤 프로젝트는 이게 3년이 될 수 있고 제가 강의했던 국방과학연구소, 제가 강의했던 ADD, 국방과학연구소 그럼 우리 차세대 무기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리거든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하면 우리의 이 복잡한 프로세스가 5개의 프로세스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먼저 프로젝트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프로젝트 헌장을 만드는 승인 과정을 거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PM도 할당을 하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여기까지의 프로세스 그룹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착수를 영어로 initiating 착수 프로세스 그룹이라 부르거든요. 프로세스의 집합이에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프로세스가 이제 많이 있을 거니까. 여기가 이제 착수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모든 계획서를 수립을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가 실행해서 될 수도 있고 계획이 끝난 다음에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어딘가에 계획이 끝날 거예요. 그죠? 계획이. 따라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계획 프로세스 그룹. 이걸 뭐라 부른다? 다른 말로는 기획. 번역만 국제표준과 PMP 자격증과 콤티아 프로젝트 플러스. 여기 이름만 바뀔 뿐이에요. 그죠? 영어 단어는 똑같아요. 그죠? 플래닝. 여기를 뭐라 부른다? 플래닝 프로세스 그룹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는 공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양산을 내거나 열심히 코딩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열심히 코딩을 해서 나온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프로덕 혹은 뭐라 부른다? 인도물. 고객한테 넘겨주는 걸 뭐라 부른다? 인도물. 그래서 그 인도물의 영어 표현까지 알면 좋은데 딜리버 여기 사이트에 딜리버리 한다고 하잖아요. 딜리버러블즈란 용어를 쓰는데 이걸 우리는 인도물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인도물을 만들어내는 걸 뭐라 부른다? 요거가 세 번째 프로세스죠. 가장 긴 구간이죠. 이걸 뭐라 부른다? 실행을 영어로 뭐라 부른다? executing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죠? 이름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긴 거죠. 어차피 인도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분석도 실행하는 거죠. 그죠? 분석이라고 계획한다. X. 계획은 이걸 뜻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설계도 결국에는 인도물을 만들어내는 실행 프로세스의 공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로세스는 오늘까지 50% 하기로 했어요. 근데 봤더니 한 40%밖에 안 된 거죠, 그냥. 그러면 마이너스 10%가 지연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10억의 예산이 얼마로 바뀐다? 12억으로 초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언드밸류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젝트 하다 보면 리스크가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체인지 리퀘스트, CR을 작성해요.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했다가 갑자기 클라우드 발전법, 이런 어쩔 수 없는 법이 또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어차피 공공 프로젝트는 이런 게 허다하죠. 그죠? 프로젝트 하다 봤더니 갑자기 이번 정권에서 어떤 법을 추가를 했어. 이 법이 지금 프로젝트에 안 맞는 거죠.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CR을 접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체인지 리퀘스트.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가 어렵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이라 부를 거고 영어로는 감시니까
모니터 앤 컨트롤 프로세스 그룹이라고 하는 네 번째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종료가 됐어요. 사이트에 반영이 됐고 안정화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사까지 했더니 모두 작업이 의롭치가 끝난 거죠. 그죠? 이러면 다섯 번째 프로세스를 여기 어딘가에 거쳐야죠. 그죠? 이걸 뭐라 부른다? 종료 프로세스. 그래서 마지막 프로세스니까 클로징 프로세스 그룹이 나오는 거죠. 이걸 뭐라 부른다? 종료 프로세스 그룹.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프로세스 그룹이죠. 그냥. 그러면 협력 업체들도 끝난 거니까 계약도 끝났겠죠. 계약권이 있으면 계약이 끝나는 거고, 같은 회사면 우리가 뭐를 한다? 종료 보고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종료 보고 문서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종료 보고를 끝내서 우리 프로젝트는 종료가 됐어요. 이걸 전사적으로 공지해야죠. 그죠? 따라서 뭐 하나에서 차세대 프로젝트, 뭐 이지스함 개발이 끝났어요. 이쪽에 이제 DB 전문가님께서 이번에 DB에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있는데 빅데이터 프로젝트 끝났어요. 라고 공지를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다섯 가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착수 프로세스 그룹, 두 번째 계획 프로세스 그룹, 실행 프로세스 그룹,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 종료 프로세스 그룹, 이렇게 이제 다섯 개가 있고, 이거가 이제는 예측적 개발 모델이죠. 이게 이제 예측적 개발 모델이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언제 6개월 동안 기다리느냐. 그럴 바에는 A의 요구사항 한 달 동안 하고, B의 요구사항 한 달 동안 하고, C의 요구사항 한 달 하고, 테스트 기간 동안 우리는 다른 요구사항을 넣으면 되겠지. 따라서 6개월 동안의 공정인 프로젝트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면서 6번 수행해도 얼마든지 종료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애자일 프로세스의 이 반복 구간, 한 달 내지 4주 내지 2주의 기간,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터레이션, 반복 구간, 혹은 다른 말로 이걸 뭐라 부른다? 스프린트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개월 동안 공정을 거칠 바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6번 수행을 할 거고, 그때마다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어떤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변화의 좀 민첩성, 애질리티를 가져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애자일 프로세스란 용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애자일의 전문가여야 돼요. 그죠? 그런 PM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촉진자, 패실리테이터, 혹은 스크럼에서는 이걸 뭐라 부른다? 스크럼 마스터란 용어를 쓸 거예요. 그죠? 우리는 또 애자일의 전문가도 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요새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다 융합되는 시대잖아요. 똑같죠? 이쪽 방법론도. 하다 보면 50%는 예측적, 50%는 애자일. 이게 짬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하이브리드 개발 모델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제 표준을 보면 예측적 개발 중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PMI의 이제 PMP를 보면 마치 시장 바닥처럼 이것을 융합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 PM 경력이 없거나 PM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안 돼요. 그래서 저의 오늘부터의 수업은 요거를 먼저 따로따로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예측적 개발 모델의 국제 표준으로 강의할 거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제가 애자일의 또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하루 동안 또 애자일 가지고 또 하루 동안 강의를 할 거고, 마지막 금요일 오전은 이거와 이거를 묶어서 하이브리드로 또 한 판 재복습과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은 금요일 날은 현재 PMI에서 만든 PM BOK가 칠판이거든요. 요거 중심으로 금요일 날 또 총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강의는
단순히 PMBOK만 강의하지 않을 거고 이거를 모두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관리의 대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분야에 가든 저는 다 그죠?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강의를 다 해드릴 거니까.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현재 여러분들의 이제는 현재 PMI가 미국의 이제 민간 쪽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시험을 보려면 여러분들의 한 90만 원이 들어요. 지금의 환율로는. 현재 1,430원 정도 기준으로 하면. 그럼 사실 시험은 180개 문제를 볼 거고, 요거를 230분 동안 볼 거잖아요. 합격하면 수료증 A4 용지 하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90만 원이 여러분들 비용이 되든 회사의 비용이 될 거고, 이게 또 미국으로, 그죠? 미국으로 또 우리의 또 원화가 또 유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PMP 시험 보실 분들은 PMP 시험 보시고 우리 ITP에서 만든 이 모든 걸 통합한 이 자격 과정이 아마 올해 연내에 출시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젝트 관리 리더십, 그죠?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요게 상표권 등록이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따라서 요거는 그냥 원가만 받을 거예요. 와서 시험 보는 비용만. 아마 해봤자 10만 원? 한 10만 원 내외겠죠. 그죠? 요거를 하고 문제의 수준은 오히려 PMP보다 더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PMP 시험이 약간 추상적이거나 분위기가 뭐 도덕책, 그냥 좀 뭔가가 정직 중심, 이렇게 좀 뭔가 현실에 동떨어진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PLP 시험도 아마 내년 1월 달부터 ITP에서 수행을 할 거고 동일하게 수료증도 발행을 될 거예요. 문제 수준은 오히려 PMP보다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PMP를 볼 거예요. 그럼 PMP 보시면 됩니다. 나는 비용 아까우니까 PLP 자격증으로 끝날게요. 그러면 한 달에 2번 정도 자체적으로 여기서 수행을 할 겁니다. 금요일 날. 그러면 180개 중에서 137개 정도가 커트라인이니까 요것만 넘어가면 PLP 자격증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서 PLP 자격증은 PMP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 표준, PMI의 민간, 컴티아 프로젝트의 민간, 영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린스2 이 4가지를 모두 다 시험 볼 겁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포괄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의 어떤 식의 디펜던시가 된다든지 단순히 4시간도 안 되는 시험에 여러분들의 비용 90만 원이 과연 결제하는 게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합리적으로 안 보는 거지. 따라서 요런 식의 좀 독과점을 이참에 한번 깨거나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지금부터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봐도 되고 이걸 봐도 되고 아니면 2개를 다 봐도 되고 요렇게 해서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아마 쉽게 시장에 아마 포지셔닝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프로젝트 관련 자격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하면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프로젝트 관리의 총론입니다. 이거를 알고 지금부터 5일 동안 수업에 들어가면 훨씬 더 유익하게 될 거고 지금의 모든 내용은 2025년도 현재의 트렌드, 사업관리의 국내의 모든 트렌드를 다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약간 어벙한 총론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